테슬라 로보택시 행사가 있습니다. 자, 로보택시 행사가 살짝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그러한 실망 매물로 인해서 이러한 하락 추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0월 10일 목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댓글에다가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 매일 올리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어제 0.6%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 차트입니다. 자, 지금 나스닥 100 선물 차트에서 단기지표, 중기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살짝의 조정일 뿐이니까 큰 걱정 없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배속으로라도 한 번쯤은 1부와 2부 전체 영상 봐주셔야 어떠한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2부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아마존닷컴, 루시드그룹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분석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 말씀드릴 엔비디아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분석으로 다음 주 미국 전체 증시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어제 1.4%가량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저점 노란색 선 21선 라인대죠. 깨지 않으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한국 시장 기준 10월 11일 오전 11시에 로보택시 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행사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지금 테슬라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단 라인까지의 하락폭이 살짝은 남아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로보택시 행사가 살짝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살짝의 조정 후에 바로 올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 기대감으로 올라오긴 하지만 그 기대감이 막상 별거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살짝의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실망 매물로 인해서 이러한 하락 추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망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테슬라 나쁘지 않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살짝의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한 조정은 무시하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테슬라 주봉으로 한번 큰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단기 지표가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전히 쌍바닥 패턴의 상승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어제 2%가량 추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충분히 전고점 380달러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 파동은 충분히 전고점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최근에 상승 나오기 전에 매수 타점 커뮤니티에서 공유해드렸죠. 커뮤니티 글 반드시 빠지지 말고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도큐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사인 우리가 이 바닥 구간에서 모아갔었고 결국에 전고점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 3.5%가량 상승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위에 매물대가 없는 구간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큰 그림 봤을 때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더 넓은 시야에서 봤을 때도 이제 막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상승의 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어제 3.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바닥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지지 후 반등이 나올 거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기지표 상승 추세, 중기지표 상승 추세, 장기지표는 아직 상승 추세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 정도에는 장기지표까지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만한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라인 부근에서 살짝의 저항을 받고 있죠. 자, 이 구간만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는 7달러 부근까지 떨어질 수 없는 가격 라인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노란색 선 라인까지일 겁니다. 8.5달러 부근까지일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어제도 4%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이제 최고점 라인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달러 정도가 남은 구간이고 충분히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M 최근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수 타점 또다시 공유해 드렸었고 지금 ARM 같은 경우 큰 그림에서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단 라인에서 상단 라인까지의 상승의 폭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2%가량 어제 상승을 또 보여주었죠. 짧게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상단 라인까지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큰 그림 보더라도 이제 막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를 하면서 반등 구간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10월 4일날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어제 CT에서 긍정적인 레포트 발표되면서 10.9%가량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노르웨이지언 커뮤니티에서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지금 전고점까지 결국엔 돌파해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전고점 돌파해줄 거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죠. 자,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도 보시다시피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는 안전하고 상승의 폭 많이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최근에 매출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일단 매출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또다시 21선까지 가격으로 봤을 때 177달러까지는 눌렸다 갈 수 있습니다. 눌렸다 가더라도 어차피 또 상승하면서 전고점 돌파해 줄 거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빨간색 선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어제도 0.7%가량 상승을 하면서 빨간색 선 라인에서 지지 후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상승한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기 직전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어제 3%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우리 모아갔었죠. 자, SOXL 바닥 구간에서만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와 주고 있고 지금은 상승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노란색 선 21선까지 또다시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락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장기 지표 상승 추세로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일라이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릴리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상승 추세, 장기 지표까지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겠고 전고점 972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는 파동 만들어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같은 경우 목표가 85달러 바라보면서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상승의 폭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기 지표가 드디어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의 눌림이 있어도 결국엔 이 전고점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어제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죠. 어제 2.9%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 삼각 수렴 뚫리면은 큰 상승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이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삼각 수렴 만들고 뚫어주니까 큰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주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SPY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Y 노란색 선 라인 1차 지지 라인 지지할 가능성을 언급해 드렸고 지금 지지 후 반등하면서
계속적인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0.7%가량 상승하면서 신고가 갱신을 보여주었죠. 자, 지금 중기지표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따라서 SPY는 노란색 선 가격으로 봤을 때 $570 깨지지 않으면 쭉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 1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굉장히 중요하죠. 엔비디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2부 영상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최적의 종목들을 그날 모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옆에 멤버십 버튼 누르셔서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2부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